안녕하세요. 온수입니다. 미남사 북클럽 오늘 언박싱 하는 거 찍어볼 건데 온 지 2주 정도 넘기는 했어요. 근데 까볼 시간이 잘 안 나가지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기록으로 촬영 기록으로 남기면서 이거를 까고 싶었는데 도저히 뭔가 이렇게 시간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촬영을 하면서 기록에 좀 남기고 싶었거든요. 여기 송장은 제가 지금 떼놓은 상태고 이 처음 여는 것부터 한번 같이 해보려고요.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되게 오, 되게 너무 궁금했어요. 너무 궁금했는데 촬영하면서 이걸 기록을 남기면서 하려고 궁금한 거 꾹 참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여기 있는 거 그대로 꺼내서 책상에 가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제 시작을 해보면 지금 이렇게 들어있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조금 하나씩 한번 설명을 해드려 볼게요. 저는 요거 그 선택하는 도전은 이렇게 세 가지를 골랐거든요. 허클베리 핀의 모험, 사랑에 대하여, 류이알 유희. 사실 제가 세계문학 전집 이 시리즈 사 모으는 걸 되게 좋아해서 읽는 것도 좋아하지만 진짜 고르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이 북클럽에서 고르지 못하고 남겨놨던 책들은 네, 저희 곧 국제도서전이 열리는데 거기서 한번 구매를 해볼 생각이고 좀 최대한 빨리 궁금한 것들 위주로 골라봤어요. 요거 세 개는 뭐 허클베리 핀의 모험 같은 경우에는 약간 줄거리가 뒤에 적혀 있거든요. 술주정뱅이의 아들 허클베리 핀은 같은 마을의 더글러스 과부댁에 양자로 들어간 상태다. 그는 더글러스 과부댁과 그녀의 동생인 노처녀 왓슨의 훈육에 때때로 염증을 느끼기도 하지만 그런대로 잘 적응해 나간다. 이 무렵 허클베리 핀이 뜻하지 않게 돈을 손에 넣었다는 소문이 돌자 아버지가 나타나 그를 다시 괴롭히기 시작한다. 아버지에게 붙잡혔다가 미시시피강 한복판에 있는 잭슨 섬으로 도망친 허클베리 핀은 우연히 왓슨의 흑인 노예인 짐을 만난다. 두 사람은 홍수에 떠내려온 뗏목을 타고 갖가지 사건을 겪으며 미시시피 강을 따라 남쪽으로 여행한다. 일단 이 책을 사고 싶었던 이유는 책에 대한 추천을 많이 봤어요. 추천 글, 추천 영상을 많이 봤고 이 책 제목도 저도 많이 들어봤었고 그냥 제가 느끼기에는 리뷰한 사람들마다 뭔가 이야기가 다 다른 거예요. 그 감명을 받은 부분이 다 다르다고 느껴졌어요. 그래서 나도 한번 읽어보고 싶다. 이렇게 중간중간 그림이 있는 것도 너무 귀엽고 막 엄청 어려워 보이지도 않아서 가볍게 봄, 여름에 햇살 좋을 때 싹 읽기 좋겠다 그런 느낌이 들어서 한번 얘를 골라봤고요. 두 번째는 사랑에 대하여 라는 책이에요. 안톤 체호프 작가의 글이고 얘는 쭉 이어지는 글은 아니고 단편 소설들을 묶어놓은 책이에요. 총 19편이 수록이 되어 있고 이 책을 고른 사실 결정적인 이유는 제목 때문이에요. 이제서야 뭔가 사랑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좀 깊게 생각해 보게 되는 그런 시기예요. 그러니까 뭐 이성적인 사랑, 연애, 결혼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인간이 하는 모든 종류의 사랑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고찰이라던가 굉장히 폭이 넓게 다채로운 또 다양한 유형의 사랑을 뭐 사회생활을 하면서 아니면 제가 생각을 하면서 좀 많이 겪게 되는데 인간이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사랑을 빼고 논할 수는 없겠더라고요. 이야기를 이어갈 수는 없겠더라고요. 내 삶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랑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생각과 함께 사랑을 이야기하는 여러 가지 책들을 좀 한번 읽어보고 싶다 생각도 많이 들었고 그래서 골랐던 책이었습니다. 기대가 돼요. 엄청 다른 책들에 비해서 두껍지 않아서 이거는 그냥 들고 다니면서 카페에서 읽어도 될 것 같고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고른 책은 유리알 유희
라는 책이고 1편이에요. 이게 아마 2편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은 1편만 샀고요. 헤르만 헤세 씨의 헤르만 헤세 작가님의 글입니다. 너무 유명하죠. 사실 헤르만 헤세 작품을 저도 많이 가지고 있고, 근데 이 제목은 전 사실 처음 봐요. 거의 내가 좋아하는 헤르만 헤세 작가님의 다른 좀 생소한 작품도 한번 읽어보고 싶다 해서 이제 선정을 했던 책이고, 사실은 저만 몰랐던 걸 수도 있어요. 되게 유명한 책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저는 처음 들어본 책이어서 한번 골라보게 됐고, 결정적으로 좀 이 책을 고르게 됐던 이 뒷부분이 있는데 이거 한번 읽어드릴게요. 유리알 유이는 헤르만 헤세가 10여 년에 걸쳐 집필한 마지막 역작이다. 사색과 성찰, 즉 생각의 유희인 유리알 유희를 통해 존재의 양극 사이에서 어떻게 조화를 지켜갈 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상징적으로 그려낸다. 욕망과 금욕, 혼돈과 질서, 삶과 죽음, 동양과 서양, 선, 악 등 양극의 문제를 풀기 위한 헤세 평생의 고민이 집약된 이 책은 그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요, 방법론이다.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조금 요새의 화두나 생각들은 무조건 양극단으로 치닫는 양상을 좀 많이 보인다고 생각해요. 도 아니면 뭐고 이거 아니면 저거고. 사실 저도 그럴 때가 많거든요. 좀 되게 극단적으로 생각해요. 항상 어떤 문제에 대한 답을 열린 마음으로 보기보다는, 또는 그냥 여지를 남겨두기보다는 무조건 명확하게 답을 내리려고 하는 성향이 저도 조금 강해서 고민을 항상 많이 하거든요. 어떻게 해야 내가 조금 더 폭넓은 식견을 가질 수 있을까? 열린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좀 항상 가지고 있는데, 그런 와중에 봤던 이런 요 밑에 있는 글이 좀 되게 궁금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공통적으로 고르는 이제 책들이 있었는데, 저는 이렇게 3개를 골랐거든요. 일단은 요한 페터 에커만의 괴테와의 대화. 괴테 책을 읽고 싶었지만 읽어볼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일단 이 책을 첫 번째로 먼저 골랐고요. 요새 사랑에 대한 책에 되게 관심이 많다고 했잖아요. 내게 남은 사랑을 드릴게요 라는 이유리 작가님의 책인데, 제목에 사랑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랑에 대한 책에 요새 갈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골랐고요. 책 자체도 너무너무 예쁘지 않나요? 이런 고양이랑 책 표지 너무 예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랑 세상을 싫어하는 사람의 행복, 이응준 작가님의 책입니다. 세상을 싫어하는 사람의 행복이란 무엇인가? 딱 제목을 듣고 처음 든 생각이었어요. 저는 그래도 세상을 좋아하는 편인 것 같아요. 사람도 좋아하고, 뭐 일상의 소소한 순간이라던가 삶에서 마주치는 예상치 못한 변수들, 가끔은 힘든 날들까지도 그 순간에는 힘들어도 저는 그래도 어쨌든 그 삶의 모든 장면에 대한 애정이 항상 있는 사람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오히려 삶에 대한 비관적인, 아니면 조금 나랑은 다른 관점의 사람들이 쓴 글에 대한 관심이 어쨌든 이 책의 제목이 저한테는 흥미로웠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렸던 관점에서 흥미로웠기 때문에 한번 골라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아마 60 노트였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공통적으로 오는 요 3가지 책과 노트가 있는데요. 일단 먼저 설명을 드릴 거는 마르셀 프루스트의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라는 책이고요. 1권만 이렇게 왔는데 요거 되게 궁금했던 책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양장 요 특별판, 북클럽 한정판 이 버전으로 이 책을 처음 접할 수 있게 돼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사지 않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미리 이 책을 궁금하다고 사버리지 않아서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했고, 다음에는 고갱인데요. 이거는 이제 큐레이션 책이에요. 민음사 편집자분들께서 뭐 시간, 기억, 읽기 이렇게 적혀 있는데 이 주제를
큐레이션 책입니다. 뭐 책이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담아놓은 책들이라 요거는 정말 북클럽을 가입해야만 볼 수 있는 큐레이션 도서잖아요. 너무 기대가 됩니다. 인터뷰 형식으로도 되어 있고 책도 되게 예쁘게 되어 있고 그리고 이게 되게 가벼워요, 책이. 그래서 요거는 그냥 가방에 넣고 다니면서 이 양장본이라 여기 표지가 두꺼워서 책이 상할 염려가 없어서 그냥 책에 넣고 다니면서 이동할 때 한 번씩 살살살 읽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었던 고갱입니다. 마지막으로 민음사 창립 60주년 기념으로 나온 1966 60 노트예요. 이렇게 포장이 돼서 오네요. 이게 아마 표지가 검정색이랑 갈색 둘 중에 하나 랜덤 발송이라고 적혀 있었는데 검정색이 저는 왔고 검정색을 가지고 싶었기 때문에 굉장히 만족합니다. 표지가 되게 튼튼하고요. 눌렀을 때 너무 뻑뻑하지도 않고 너무 고장이 잘 날 것 같지도 않고 적당해요. 좋아요. 이 선 큰도 튼튼한 것 같고 제가 이런 60 노트가 많이 없어서 한번 가지고 싶었거든요. 딱 요만한 크기의 60 노트를 되게 가지고 싶었는데 요 기회에 얻을 수 있어서 기뻤어요. 저는 이번 북클럽 굉장히 좋았어요. 다 저한테 없는 것들이고 되게 가지고 싶었던 것들이 많았어서 2026년 민음사 북클럽에 너무너무 만족을 하고 내년에도 꼭 가입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은 여기 포장에 쌓여있는 것들 한번 볼게요. 이렇게 지퍼백 같이 이렇게 되어 있고 뭐 스티커나 인덱스 같은 거 넣어놓으면 될 것 같은데요. 이런 거는 여러 가지 양식의 종이들이 이렇게 들어있는데 되게 독서 노트를 겨냥하고 나온 그런 양식들이네요. 일단은 도트 양식이 있고 이렇게 약간 이렇게 줄자가 그어져 있는 뭐 제목 쓰고 필사해도 좋을 것 같고 요거는 독서 기록해도 좋을 것 같고요. 간단한 메모 적기에도 좋을 것 같고 이거는 진짜 아예 독서 노트 형식이에요. 날짜, 이렇게 제목이랑 작가 적을 수 있게 되어 있고 이렇게 세 가지 양식으로 되어 있고요. 여기는 아까 그 책이랑 똑같은 표지네요.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그 관련된 등장하는 등장인물들 이런 것도 간단하게 적혀 있고 독서 노트를 이걸로 하면 될 것 같아요. 안 그래도 지금 요새 독서 노트를 제가 원래 쓰던 게 있었는데 손이 좀 잘 안 가더라고요. 조금 크기도 크고 양식이 너무 없어가지고 약간 자유롭다는 장점이 있기는 하지만 그런 게 뭔가 손은 잘 안 가는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랬는데 그리고 좀 무거웠어요. 그 독서 노트가. 근데 이거는 되게 가볍고 저희가 노트 기록할 때 스트레스 중 하나가 그거잖아요. 뭐 쓰다가 틀리면 이걸 어떻게 지워야 하며 갑자기 그 노트가 너무 싫어지는 단계까지 이른단 말이에요. 60은 그냥 내가 한 장 잘못 쓰면 그거 버리고 다시 끼워서 쓰면 되니까 또 순서를 마음대로 막 배치할 수 있어 그게 좋겠네요. 저 같은 경우에는 거의 병렬 독서를 하기 때문에 이 책 읽었다가 저 책 읽었다가 요 책도 읽었다 이러거든요. 그런 사람 입장에서 이 60 아니라 그냥 노트에 쓰게 되면 여러 가지 책을 한 번에 기록을 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순서대로 적어야 되니까. 근데 얘는 그냥 요거 조금 적다가 다른 거 읽으면 그거 적다가 할 수 있겠네요. 순서를 마음대로 배치를 할 수 있으니까. 그거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뭔가 이렇게 나눌 수 있는 칸으로 나눌 수 있는 것도 있네요. 요거는 저는 만족스러운 그런 양식이에요. 요 독서 노트, 요 독서 형식 있잖아요. 여기 뒤에 추가로 꽂기도 좋을 것 같고 아니면 그냥 따로 필사하기도 좋을 것 같고 그냥 조각생각 적어놓기도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 순서를 이렇게 하는 게 낫겠다. 그래서 요거 쓰다가 칸 모자라면은 얘를 넣어도 되고 하니까. 그리고 노트, 자유로운 형식의 노트.
꽂아놨는데 이거 이렇게 구분해서 넣어주면 되겠네요. 이렇게 하고 자, 다음에 여기다가 구성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너무 과하지도 않고 너무 심플하지도 않고 딱 적당하게 효율적이면서 감성이 둘 다 잡힌 좋은 양식입니다. 무겁지 않아요. 막 들고 다니기 좋겠다. 얘도 좋습니다. 얘를 저는 독서 노트로 열심히 사용을 한번 해보려고요. 온 거에 비해서 너무 리뷰가 늦어지기는 했는데 같이 까보면서 얘기도 해보면서 어쨌든 저도 막 참은 만큼 기대감이 막 커진 상태여서 오히려 더 즐겁게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책들을. 저는 다음에 또 읽고 쓰는 관련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